녹화를 이제서야 막혔고요. 이제 단테가 로보토미 지부 탐사하다가 빠졌다고 하네요. 아, 다행이다. 그레고르 씨, 에? 해안가에서 단테 씨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머리 위에 동물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가 솟아오른 그 낯선 이에게 무언가를 더 물어보려 했지만 으카! 말이 이어진 대신 아찔했던 꿈결 속 기억과 함께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베르길리 쓰나미고 감다살. 다시 정신을 차려야.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몽롱한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디인지 모를 낯선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진짜 이쁘다. 아니 뭐 단테야 맨날 보는 거라 그렇고 진짜 이쁘다. 그리고 그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낯선 소녀, 아마도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위에 걸쳐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저건 동물의 귀인가? 아무렴 어떨까? 당장 이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먼저겠지. 도대체 이곳은 이베리아의 해안가예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조금 멍하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베리아요? 네, 이베리아요. 바다가 보이는 걸로 봐선 대호수 유사 근처인가? 유사에서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이지만 아직도 도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추론할 수가 없었다. 잠깐 깨어나셨을 때 동료분에게 무전을 넣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렇구나. 동료요? 혹시 수감자들을 만난 거야? 정신이 확 맑아지는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수감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잖아. 수감자? 아마 맞을 거예요. 머리 대신 시계가 달린 사람을. 단테는 어디 가서 미안은 안 되겠다, 야. 덕분에 해안가에 쓰러진 단테 씨를 보자마자 그분들이 찾는 사람이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시계머리가 도움이 되는 날도 다 오는구나. 관리자 양반. 단테님. 생소한 풍경, 낯선 사람, 그 이질감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쑥 튀어나왔다. 그레고르, 홍루. 해안가에 쓰러져 있다길래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무사해 보여서 다행이구만. 바다에 빠지셨던 건가요? 잘 모르겠어. 뭐 머리가 이래서 괜찮았나봐. 물을 못 마시는 게 이렇게 또 도움되네. 부식은 안 되니? 떡띠 사공을 바르고 다니나 보네. 혹시 모르니 나중에 점검을 꼭 받고. 그 머리 방수되는 거 맞지? 역시 그레고르야. 나랑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 봐. 숨을 거치게 몰아쉬던 그레고르는 이내 너스레를 떨며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었다. 나 불어야지. 그 모습에 묻어나오는 여유를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은 아닐지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디고? 시춘이가 소개해준 로보토미 지부를 수색하기 위해 들어갔던 건 나시나요? 그래. 아무튼 그랬나봐. 맞아, 처음 보는 환상체랑 마주쳐가지고 뭔가 시도조차 해보기도 전에 환상체에게 빨려 들어갔었죠. 그땐 연락 없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관리자 양반까지 휘말렸으니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지. 다행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같이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긴 했어도 멀쩡했어. 관리자 양반이 안 보여서 난리가 나긴 했지만 말이야. 나였어도 그렇긴 하겠다. 목숨줄 아뇨. 단테님을 바로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다들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렸답니다. 유사의 대우소가 아닌 거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추측하셨지만 아닐 확률이 높답니다. 이스마일 씨가 21구는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외곽에 알려지지 않은 대호수 일부일 수는 있다고 단서는 붙였지만 거의 토끼기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테라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베리아의 바다를 그렇게 부르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라요? 이베리아? 내가 아는 테라는 술인데. 그 말고 모르는데. 생소한 단어들의 의문을 품던 그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넌 누구야? 뭐야, 이제 와서? 아, 진짜 이쁘더라. 경황이 없다 보니까. 후후.
방금 깨어나셨으니 그럴 수 있답니다. 이쪽은 직접 하시겠어요? 로더스 아일랜드의 리더 아미아입니다. 아미아라고 불러주세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니 품은식 그림체가 되게 이뻤구나. 아니 원래 알고 있긴 했는데 이쁜 거를 새삼스럽게 보니까 더 이쁘네. 림버스 컴퍼니의 관리자 단테라고 해. 늦었지만 구해줘서 고마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투스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 그런데 불안하게 말끝을 늘린 그레고르가 머리를 긁적이며 복잡한 신경이 담긴 목소리로 단말을 이었다. 여기 토끼개 아가씨는 머리가 뭔지 전혀 몰라. 그레고르 씨가 말씀해주신 특징을 가졌으면서 머리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는 제가 아는 바로는 테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다른 세계니까요. 그리고 로투스가 아니라 로도스예요. 미안, 그레고르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잠깐, 그 말은 여기가 도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맞지, 로투스는 그 커피랑 먹으면 되게 맛있는 과자고. 규모가 큰 회사의 높으신 분들이라면 머리에 대해 저희보다 더 잘 알았으면 알았지 전혀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뭐 알려지지 않은 외곽이나 유적이겠지 아마도. 어쩌면 정말 다른 별 세계에 떨어진 걸지도 모르고요. 그걸 웃으면서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홍루야? 뭐 그래요. 두 사람의 말은 아득하다못해 막막한 수준이었다. 복도의 문을 통해 외곽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그런 내게서 우울한 감정을 느낀 건지 아미아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짐작가는 바는 있어요. 정말요? 알려줄래? 네, 이베리아는 최근 정체불명의 차원문이 해상에 출현한 이후 여러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 차원문은 아주 먼 곳, 저희가 관측한 적 없는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그 차원문이라는 것을 통해 이곳에 넘어왔을 수 있다는 거구나. 이게 그거였죠?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우리 티저 영상에 나왔던 그 대사구나. 이럴 때는 역시 파우스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 다른 수감자들은 어디 있지? 이제 와서 고개를 휙휙 휘두르는 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관리자 양반. 다른 분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에 머물고 계신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단테님을 찾거나 마을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찾는 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이 많았겠네. 그럼 지금은 두 사람만 나온 거야? 아니, 이스마일 씨랑 이상 씨도 같이 나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꾸려진 조였거든. 둘도 각각 다른 데로 찢어져서 관리자 양반을 찾고 있을 거야. 후후. 아미아 씨께서 주신 통신 장비 덕분에 저희는 금방 모였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운이 좋았지 뭐. 둘은 연락할 길도 없어. 약속한 복지 시간까지 고생하겠지. 아까 말한 그 마을 말인가요? 아미아 씨는 본 적 없다고 했었지? 하긴 조금 외진 곳에 있긴 했어. 맞아, 더빙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나름 콜라보인데. 일단 다른 수감자들 만나긴 해야 하니까 마을로 와서 합류하는 게 좋겠어. 고민에 잠긴 듯 아미아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안 될 건 없지 않겠어. 관리자 양반도 찾아줘서 고마운데 여기도 우리보단 훨씬 잘할 것 같고. 하하, 저도 이베리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베리아는 국경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의 관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긴 해도 임무 전에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거든요. 국경 폐쇄... 그럼 아미아 씨는 어떻게 들어온 건데? 켈시 선생님의 작전에 따라 미립국을... 이거 말해줘도 되냐? 미립국이요? 어라, 그럼 아미아 씨는 허가 없이 구역을 넘어오신 건가요? 이 장에서 K사의 악몽이 차문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베리아의 국경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제약회사가 그런 일도 해? 나 진짜 그 명일방주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데 제약회사구나 원래. 규모가 큰 제약회사의 파견 임무는 흔한 편이지. 네, 로더스 아일랜드는
광석병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연구하는 제약회사지만 동시에 고위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기도 해요. 고위험 지역. 응?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아니 아가씨 혼자 오진 않았을 거잖아. 그게 국경에서 쫓기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아 잠깐 멈춰주세요. 앞서 걷던 아미아가 귀를 쫑긋거리더니 경계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탐색하듯 둘러보았다. 그리고 저기 곧 그녀는 바위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던 해안가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뭐가 있다는... 어? 그곳에는 기다란 양손검을 꺼내든 사람과 익숙한 모습의 두 사람이 다투듯 대화하고 있었다. 야 진짜 그림체 이쁘다. 다시 말하지. 비켜. 방해야.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저러한 괴물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익숙하기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지나치기엔 저희가 밖에 나와서 사람을 보는 게 그쪽이 처음이라 물어보고 싶은 게 꽤 많거든요. 이상! 이스마엘! 단테! 무사했는가? 꼬박 사흘은 수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후후, 여기 아미아 씨라는 분이 도와주신 덕에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아미야? 응? 서로 아는 사이요? 제외의 인사를 나누기엔 좋지 못한 상황이야. 인사는 저 바다 괴물들을 섬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스카디씨? 스카디씨? 저들이 캐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시본인가요? 정확히는 시테러라는 저급한 개체야. 아마도 나를 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시테러? 끈적이는 무언가가 바위에 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누구세요? 불길한 소음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축축하게 스며든 소금 냄새가 번져온다. 그러게 품은 그림체가 진짜 이쁘다. 시선이 닿은 곳에 뒤틀림과도 환상치와도 다른 이질적인 괴물이 보인다. 마치 바다 그 자체가 밀려오는 듯이. 데오스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고개가 떠오르는 저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질 않네요. 데오스에서 맡았던 짙은 짠내 때문일까 이스마엘은 괴물들을 크게 경계한 듯 보였다. 고래나 인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데오스를 비롯한 외곽에는 저희가 모르는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니까. 단테, 그대의 감각에는 어떤 것 같소? 모르겠어. 굳이 비교하자면 고래와 비슷하지만 어딘가는 달라. 저기도 몰려와요. 곧바로 전투 준비를. 확실한 건 대화가 통할 상대는 아니라는 거지. 우선 해치우자. 야 단테답지 않게 뭔가 단테 되게 비장하다? 원래 저렇게 발전했나? 야 아나운서 목소리 봐라. 찢어 발기기 체력이 33% 이하 시 파블코로 변경됩니다. 신경 손상 수치가 30이면 다음 최대 25%만큼 고정 피해를 입고 이 효과를 제거합니다. 침잠 쇄도 같은 느낌인 거네? 쇄도? 야 근데 산대요 선생님. 선생님 아미아씨는 데려와야지. 아미아랑 그 스카디였나? 걔네는 와야지. 왜 같이 안 싸워? 걔네들은 왜 안 싸우는데? 그러면은 보여줘야겠구만. 오. 명일방주 녀석들에게 우리 림바스 깜파니의 흑수 맛을 보여줘야겠어. 명방 몬스터들에게. 가자. 아 볼륨이 꽤 크다 있어가지고 이거 스토리가 좀 기대되네. 야 되게 신선하다.
아나운서가 일본어가 되게 신선하네. このまま行けば敵を食い止められます。 진짜 신선해 지금. 물론고 꺾고 제철 마음 놓고 열어젖히고 야 근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말로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아니 1스테인데 1스테이지인데 벌써 이렇게 남는다고? 오야 길을 열어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깔끔하게 물었군. 빠세. 아닐 텐데. 오! 님들 봤어요? 우와. 남은 개체 저는 바다로 퇴각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대호수도 아닌 곳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저 스카디라는 사람이 반절을 맡아주고 토끼 아가씨가 원거리에서 욕해줘서 망정이지. 하루종일 싸울 뻔했네. 전투가 끝나고 각자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짧은 노랫소리가 들린 것을 보니 스카디라 불린 애가 경계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변신하는 이상한 사람들. 맞지? 그리고 시계머리? 양쪽 다 부정을 못하겠구만. 아직 추측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사할 차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잘 부탁해. 째깍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아, 그건 단테님의 목소리가 저희 수감자들한테만... 어라? 왜 그래? 아니요. 아미야 씨는 어떻게 단테님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건가 해서요. 맞네? 아미야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째깍거리는 소리 들리긴 해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감정을 띠고 싶은지가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그 말에 문득 싱클레어 주변을 맴돌던 그 푸른 소년이 생각났지만 아미아에게서 그들과 같은 묘한 분위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데미안이요? 굳이 따지자면 베르길리스 같은 느낌일까? 뭐 잘된 거 아닐까? 하긴 파우스트 씨나 홍무 씨가 매번 단테 옆에 붙어서 통역해주는 것도 일이긴 했죠. 단테 말을 알아듣는 원리가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까지는 없고요. 그럼 이제 돌아가나요? 그래야지 뭐. 마땅히 갈 곳도 없잖아. 그리고 여기 토끼 아가씨도 동의할 거야. 우리가 돌아가도록 도와준다고 했어. 잘 부탁드려요, 이스마일 씨, 이상 씨. 뭐 그건 저희가 할 말이죠. 도와주시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고. 갈 길이 그리 짧지 않으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 마을이라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시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 걸리진 않아. 해안가를 따라 좀 걸어야 해. 스카디란 자가 나를 가리킨다. 단테님을 봐도 시간을 알 수는 없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요. 그럼 왜 시계머리를 한 거야? 야, 너 되게 중점을 찌른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수상하다는데 내 머리를 빤히 쳐다보는 스카디의 시선을 피했다. 나도 몰라. 눈 떠보니까 시계머리인걸. 나도 인간 머리였으면 좋았겠지. 이베리아의 해안가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야. 그것들은 온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바다와 맞닿은 곳이라면 더 쉽게 퍼져나가. 그런 곳에 마을이라니. 그 시테라라 부르던 괴물 때문이요? 분명 까다로운 면모는 있으나 터전을 앗아갈 정도로 강한 괴물은 아니었소만. 너희가 방금 본 편림만으로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 방심하지 말란 말 맞지? 조금 까칠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니까요. 뭐 맞는 말이죠. 당장은 저 괴물들이 전부였지만 상위 개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야 그래도 5장에서 이스마일이 우리한테 틱틱대던 거 생각하면 저 정도면 양반이지. 얼마나 착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스카디의 말에 슬쩍 이유가 궁금해졌지만
어쩐지 물어봐선 안 될 분위기를 풍기는 스카디의 표정에 조용히 마을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다. 야 잠깐만, 이렇게 해서 스토리 다 보라고? 야 한 이걸로 이번 죽은과 5시간 걸리겠는데요 이거. 마지막까지 알뜰히 사용하시는 것 같으니 미련은 없겠다마는. 이건 마을보다는 페어라고 불러야 하지 않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모여있군. 한때는 제법 번화했을 특이한 구조의 건물들. 자국 없이 질척이는 진흙투성이 바닷가. 파로무에르토라는 마을 이름이 적혀있는 썩어 문드러진 팻말.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은 이 마을이 얼마나 고요한 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도시에서도 이 정도로 오래 방치된 폐허는 보기 힘들긴 하죠. 그렇지. 조직이 들어오든 회사가 들어오든 이것보단 괜찮게 보수할 테니까. 그렇죠. 돈키호테는 그쪽 남미 쪽이니까 어찌됐든. 저쪽에 보시면 공터가 있는데 누가 봐도 돈키 같은데? 점점 좁혀들어오는 거대한 배 투척과 거센 바람! 오, 그 사이에서 이스마일 군은 이렇게 말했다네. 저기 있구나. 찾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이 텅 빈 마을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험담을 늘어놓는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낡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낮은 단상 위에서 돈키호테는 거의 한 명의 배우가 되어 있었다. 대답하시게 노자비! 지금부터 메피스토 팰레스의 1등왕에서 이스마일이 배를 몰아. 에페페페페페. 흑역사 공개다야. 아니 자 잠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일 군 입 좀 막지 마시게. 본인이 지금 대호수에서의 위대한 여정을 이렇게 관리자 다리! 이스마일 군 관리자 다리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온 것인겐가? 뭐? 시계 대가리를 찾아왔다고? 머리에 불타는 시계가 어릴 적에 들어본 적 있네. 예?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살카제 중 머리가 불타는 자가 있다고? 살카제는 그 명일방주 세계관인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는 왜? 언뜻 외견적으로 들어올 요소는 있으나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저렇게 보이셔도 저희 관리자인 단테님이세요. 그리고 저분들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단테님을 찾는 걸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쪽은 당분간 저희와 동행할 로드스 아일랜드의 리더 아미아씨, 그리고 오퍼레이터인 스카디씨랍니다. 동행? 저희 로더스 아일랜드가 조사 중인 차원문이 여러분이 갑자기 이베리아와 떨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미아가 이스마일과 함께 수감자들 사이에서 상황을 공유하는 사이, 멀뚱멀뚱 우리를 바라보던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대화를 듣고 경기심이 누그러진 것일까? 그렇다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림체 차이 되게 심하다. 은인분들의 일행이셨군요. 은인? 아이씨. 가부는 호칭이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네. 정확히는 파우스트와 오티스 두 사람을 은인으로 받아들인 중이다. 시선이 마주치자 가볍게 우웅대하는 파우스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분명 올라가 있었다. 파우스트가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어. 뭔가 일이 있긴 했나 보네. 처음에 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는 다들 우리를 경계했었소. 외지인이 이곳에는 무슨 연유로 왔는가? 혹시 재판소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어떡하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들 진정하시게. 등불도 경전도 없으니 신원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니. 이거 장난 아니게 경계받고 있잖아. 죄다 늙은이, 모, 분, 그 다음에 식, 약이다. 안 돼요, 류씨씨. 이분들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식량까지 약탈하면 모분도 하면 안 된답니다.
홍로가 이 말하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다. 확실히 8장이 지난 다음이구나. 그냥 다른 것을 찾아볼까? 저기 저 앙상한 팔 좀 봐. 딱 봐도 영 살기 힘들어 보이는 게 손 빌리기 어려울 것 같아.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이곳이 어딘지 정도는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언뜻 풍경을 보아선 바다가 보이니 유사인 것도 같소만. 유사라기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어떤 곳과도 달라요. 물론 제가 유사의 모든 지역을 가본 건 아니지만서도. 다시 묻겠네. 외지인이 이곳엔 무슨 연유로 왔는가? 무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답을 주지 않으면 전투 상황이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건 안 돼요. 저희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온 정의로운 해결사라네. 그래, 정의로운 해결. 야, 이럴 땐 좀 조용히 해라. 해결사? 그건 배의 설계도군. 주변의 자재를 보아니 수리할 배라도 있는 건가? 촌장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 애당초 외진이 본다고 해서 알만한 것이 아니. 우리 지금 오디세우스 무시하냐? 본 적 없는 동력원이군. 에너지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건가? 융합 에너지를 다루는 것과 흡사한 방식으로 열교환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보이네만. 파스트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세대적인 구조지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방향성이 기발하군요. 안정성적인 측면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절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네들 지금 그 내용이 이 수리도명만 보고 파악한 것인가? 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천재인데. 보아하니 당신이 이 마을의 지도자인 것 같군.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만. 배를 수리해주는 대신 저들이 바다로 나갈 때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어. 파우스트 형, 바다로 나가면 돌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하였으니. 바다로 나가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테. 지금으로서는 그저 그럴 것 같다는 직감에 불과하죠. 감? 불안단한 선택에 불현듯 파우스트를 바라보니 나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지, 파우스트도 계절 샤프트 그거니까. 맞지, 우리 전쟁 참전자도 있는데. 이씨. 오디세우스는 우리 오티스는 배 타고 싸웠어. 근데 파우스트 지금 계절 샤프트 연결 안 될 거 아니야. 어떡하냐? 이곳이 우리가 있던 세계와 다른 곳이야. 계절 샤프트도 역시 수리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짧게 미소 지은 파우스트가 잠시 주변 두리번거리더니 내 옷장을 끌어당기고 목소리를 낮췄다. 단테, 현재 저는 계절 샤프트와 원활히 통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건가? 네, 하지만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도 수십 시간에 달하는 비효율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죠. 파우스트 많이 귀여워졌어. 맨 처음에 그냥 쿨뷰티 미녀였는데 이제 그냥 뿌듯해하는 귀요미야. 아니요, 못 뽑았어요. 다 못 뽑았습니다, 진짜로. 워프 열차 때처럼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런가? 원인은 동일할 겁니다. 예측 불가능 차원과 연결돼 있을 테죠. 안 나왔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젠장. 다만 그때와 달리 원래 차원과 연결된 통로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걸 파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방법은 연결된 통로를 통한 이동이 가장 유력한 방법일 테죠.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바다로 가는 계획까지 세운 거야? 네, 저 또한 천재니까요. 아이, 뿌듯해하는 파우스트 존나 귀엽네. 아미아는 우리가 차원문에서 온 것 같다 추측했었어. 그렇다면 파우스트가 말하는 통로가 그 차원문일 수도 있겠네. 높은 확률에 동일할 테죠. 그래서 이거 스토리 다 보고 저거 20개 땡겨가지고 또 가차해야지. 그래도 돌아갈 방법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인다. 아, 수리는 언제 끝날 것 같아? 다행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수리는 마을 주민들이 맞춰두었더군요. 핵심적인 몇 가지 부품을 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기야 하루 이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해결해야겠네. 어젯밤은 어떻게 보냈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밤새 관리자 양반 찾아다니라 난리도 아니었지. 교대로 배 수리에 돕거나 조금 쉬기도 했지만 제대로 눈 묻힌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
그래도 마을 분들이 불을 피워주신 덕에 밤새 춥지는 않았어요. 주변 주영을 그린 약도까지 준 덕에 길에 헤맬 일도 없었지.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촌장님이 와서 이런 걸 주고 가던데 어디에 쓰는 거야? 아, 그건 아마 물바지용 포대일 거예요. 이리 주세요. 제가 설치해두고 올 테니까. 파우스트 양과 오티스 양이 배를 수리해주고 있는 덕일 테지만 그것을 고려하다 꽤 큰 호의를 받고 있는 중이요. 정말 은인처럼 대해주고 있구나. 밥은 로자 씨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과자나 빵으로 해결한 중이에요. 사정도 안 좋아 보이는데 괜히 저희가 축내면 미안하잖아요. 12명이 나눠 먹을 만큼 가지고 다니고. 로자야, 혹시 자네는 도라에몽인가? 주머니에서 12명의 음식이 나와? 야, 너 대단하다. 아이, 뭔 물고기 말린 걸 주겠다고 가져오긴 했는데 적당히 거절했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네. 이걸 정면에 대고 말해도 되나?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대들은 충분히 밥값을 하고도 남았을 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도와보니 다른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복장의 노인이 보였다. 마침 자락군 촌장. 남은 방이 있다면 제공해줬으면 한다만. 안개의 습기를 피할 공간 정도는 있지. 비어있는 건물이 있으니 그곳에서 자게나. 오, 그래도 되나? 사실 우린 노스케도 괜찮긴 한데. 어머, 누구 마음대로 괜찮대? 난 어제부터 지붕 있는 곳에 자고 싶었다고. 이런 환경에서 노숙하다간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너희들은 그렇다 쳐도 관리자님이나 귀빈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어쩔 셈이지? 귀빈이요? 아재 드립 생각날 뻔. 맞지, 청소부한테 혼난다. 이야기는 관리자님을 탐색하러 다녀온 네 사람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아미아님. 관리자님을 찾아내고 구출까지 해주셨다는데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제약회사의 리더라니 만에 하나 이곳에 장기 체류할 경우 큰 도움이 되겠군요. 하하. 오티스야, 너답구나. 당사자 앞에서 그런 속물적인 소리를. 근데 아미야 진짜 신경 써서 그렸나봐. 아미야 왜 이렇게 이쁘냐? 촌장님, 저도 마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촌장이라 불린 자는 아미야의 오른손을 힐끗 바라보더니 이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웨르테옥을 환영한다네.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물다 가게나. 음식이 떨어지면 꼭 말하시게. 여유는 없지만 배를 고쳐준 은인에게 대접할 정도는 있다네. 헉.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야. 후후. 여기는 뭐가 특산품일까? 아까 보니 다들 말린 생선을 먹던데. 이봐 총장, 무슨 일인가? 무슨 수로 이런 해안가에서 살고 있는가? 무슨 수로 살고 있다는 질문은 조금 잘못됐고 살아야 하기에 모든 수를 써보고 있다고 생각해주게나. 팔아넘길 것 같은데? 싸늘한 스카디의 말을 인자한 웃음으로 맞받아친 촌장은 불을 피울 뗄감 전해주고 자리를 비웠다. 가야겠어. 여기서는 알 수 없을 테니까. 응?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스카디, 혹시 해안가랑 관련이 있는 거야? 마을에 오기 전에도 그런 말 했었잖아. 해안가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단테씨가 해안가랑 관련인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너 애기르어를 알아? 애기르어? 아니, 모르는데요? 단테씨, 방금 스카디씨가 말한 게 애기르예요. 젠장 단테, 너의 해석 능력은 여기서마저도 통용되는 것이냐? 아까 스카디씨가 촌장분과 대화하실 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애기르어를 모르거든요. 도시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와 스카디씨가 내뱉은 언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어이없는 우연이네. 아무튼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 느릿느릿한 너희랑은 같이 못 봐. 나중에 돌아오면 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셔야 해요. 이건 스카디씨의 단독 작전이 아니라 로드스 아일랜드에서 팀을 꾸려 진행하는 단체 임무니까요. 그러지. 스카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면을 박쳐 순식간에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도시는 한글밖에 없는데 모르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뭔가 걱정이네. 소통하는 게 서툴려서 그렇지 생각이 깊은 분이니 괜찮을 거예요.
아,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슬슬 건물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렇네. 불빛이 안 보이는 건물에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지? 살짝 어색해질 법한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며 우린 주변에 빈 건물로 들어섰다. 야, 조졌는데? 목이 벌써 아픈데? 당장 림버스 컴퍼니는 그걸 넣어라. 당장 그 풀더빙을 해달라. 완전히 무너지거나 좁은 건물 몇 곳을 지나 우리는 열댓 명이 머물 만한 널찍한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됐어요. 창문 쪽 천을 치웠으니 연기도 잘 빠져나갈 거요. 와. 땔감이 져서 영락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잘 자라는데 이게 되네. 마을 때까지 아래에서 작은 불을 피워주면 결국 옮겨볼 거든요. 대신 연기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어떤 모주들과 다르게 야외에서 작전을 수행해본 티가 나는군. 오티스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너무할만 하네. 이대로 도움만 받을 수는 없지. 본인이 로자군의 젤리와 과자를 이용해 맛있는 특제 해결사 수프를. 왜 괴식을 만드는 거야? 과자랑 젤리로 수프를요? 좆됐다. 첫인상 다 망쳤다. 야, 절대 안 돼요. 또 무슨 괴식을 만드시려고? 나는 제법 흥미가 있긴 하구만. 이 조상님? 왜? 다수의 친구들이 그대 요리로 오장육부의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 이번엔 자제하시는 게. 아니, 이상 선생님, 조상님, 뭘 드시길래 저걸 기대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이런 만약의 상황에서 누가 요리를 해야 한다면 메르나우 티가기를 정한 거 아니었어? 그런 걸 정했나? 불문율이란 게 있잖아. 몇 번 고생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아. 아니, 왜 작년에 K사에서 요리 대결할 때 결국 평이 좋았던 건 저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오티스 씨의 요리를 오랜만에 기대해 보아도 기각이다. 과자나 젤리라는 고열량 식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쓸데없이 비효율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있나? 갑자기 타지에 떨어져 힘드셨을 텐데 다들 기운차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냥 익숙해져서 그럴 거야. 잘 모르는 데 떨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 그러고 보니 아미야, 동료들이랑 연락은 다 왔어? 흩어져 버렸다고 했잖아. 아미야는 근심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통신 장비를 잃어버리셨거나 무언가 다른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알 수 없지만 괜찮을 거예요. 박사님도 캐시 선생님도 쉽게 잡힐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내 궁금했던 것이 있어. 본디 회사란 이윤을 쫓는 집단이요. 헌데 그대 회사가 하는 일은 제약회사보다는 오히려 구호단체처럼 느껴지는구려. 무언가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 저도 궁금했어요. 제약회사인 로드사일랜드는 어쩌다 사람 드는 일을 하게 된 건지. 홍로의 말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른다. 그저 하염없이 불행을 마주하며 흘리던 눈물과 탐욕을 얼룩졌던 홍로의 심상 속에 박혀버린 끔찍한 실험. 맞네. 도시 기준으로는 자, 치료 샘플 K사, 치료제 제작하는 제약회사 K사, 환단을 만드는 곳 홍루 회사 H사. 내가 봐왔던 제약과 관련된 회사는 언제나 치료보다 그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착했다. 저런. 테라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어요. 서서히 결정이 내장기관을 침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 광석병을요. 아미아는 검은색 결정 같은 것이 달라붙어있는 오른쪽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 결정은 H사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생체시술이 생각나면서도 그것과는 달리 어딘가 불온한 기색을 품고 있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아직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불치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겐가? 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테라 전역에 만연한 상황이에요.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나 보구려. 이상은 어두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낙후된 격리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간혹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외람된 질문이다. 그 병은 전염성이 높은 편인가?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직까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감염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신체에 붙어있던 결정이 붕괴하면서 분진이 흩날리는데 그것이 감염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영위한 자는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군. 전쟁터같이 휙휙 죽어가는 공간이 아닌 바야. 그러면 웬만해서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 콜라보 근데 뭐 세계관도 나름 디스토피아적이고 일단은 디렉터님이 좋아하시니까 디렉터님이 멸망주를 좋아하시니까 이미 그런 걸 따지는 게 늦은 거야. 꺼림칙한 인식이 쌓이면 그때부터 논리가 끼어들려지는 없으니까. 여기 다 하나하나 뭔가 살짝 발작 버튼 같은 느낌인데 말하는 게 싹 다 뭔가 발작 버튼이나? 이건 그레고르 버튼이잖아. 그럼 로도스 아일랜드의 목표는 네 광석병의 치료제 개발도 저희의 주요 목표지만 더 중요한 건 감염자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된 길이 되시겠네요. 그렇기에 더 의미가 있겠지만 하미야 씨의 목표가 언젠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옳은 이야기라네. 도시도 여기도 참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구만. 여러분이 살던 세상, 도시라는 곳은 어땠나요? 도시는 어떤 곳이더라? 쓸데없이 지켜야 하는 규율이 많은 곳.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너무한 걸 보게 되는 곳.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수감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곱지 않은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호의나 연민 같은 여린 감정을 가지고 살면 뒤통수 맞기 좋은 곳이죠. 도시에서 착한 일을 해봤자 보통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거지 같은 곳이지 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부조리하지 않은 장소는 없다. 그러니 그것이 불평할 거리가 되진 않는다. 불평이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불평하기보단 경험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옳다. 분명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어딘가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트린 것은 돈키호테의 커다란 목소리였다. 네, 이스마일은 그래 난리칠만 하긴 했는데 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스마일 리얼 심하긴 했으니까. 분명 악인들이 들끓는 차가운 곳이긴 하지. 허나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 정의로운 해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돈키호테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힘차게 주먹을 휘두르자 돈키야 쾅 하고 무언가 바스라진 소리야 작은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진 소리가 들렸고 돈키호테씨 조심하세요. 누구세요? 허물어진 벽 너머로 통조림을 먹으며 책을 읽고 있는 낯선 주인과 돈키호테의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는 무슨 안녕하신가야? 당장 사과부터 해. 아우, 저거 오늘 신나서 사과 한번 칠 것 같더라니. 미안하네. 본인도 벽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괜찮은가? 혹 다친 곳은? 다음은? 다음? 무엇이 말인가? 사과는 괜찮으니까 다음. 활자 정도이구만. 정의로운 해결사들이 뭘 어쨌는데. 그대 해결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온 겐가? 찾아간 건 벽을 무너뜨린 돈키호테씨 아닐까요? 혹시 너무 시간이 늦었으려나? 내일 아침에도 아니 아주 조금 더 늦지 않았다네. 어서 여기 앉게라. 조용히 못하겠나?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듣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해결사에게 그 후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게 구석에서 진행하도록. 그래도 하기는 해주는구나. 오티스도 많이 풀렸다. 원래였으면 저거 말 못하겠을 텐데. 그럴수가. 자고로 이야기는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거늘. 나도 광장의 이야기꾼 같은 방식이 좋다는 걸 동의해. 하지만 자기소개가 먼저인 것도 맞는 말이야. 나는 메이어스라고 해. 설명을 덧붙이면 뭐라고 해야 알기 쉬울까? 너희들 낮에 촌장님 봤어?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야. 권력자의 따님이구만. 그분? 손녀가 있으셨구만.
근데 밖에서 메이어스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소만. 어머 그러게 나 이 마을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잖아. 로자의 말대로 메이어스는 고사하고 마을엔 청년이라 부를만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지. 말도 마, 할아버지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 외지인들 위험하니까 혹시 우리 숨어있거라 하고 어찌나 잔소리하던지. 은인이라 불러긴 했지만 완전한 신임을 얻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군요. 믿는 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법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궁금하다만. 어머, 그럼 다른 어린애들도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는 거야? 그건 나냐? 애초에 이 말엔 내 또래가 없거든. 그런 거라면 과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우리 소개도 해줘야지. 우리는 그건 괜찮아. 이야기는 대충 다 들었어. 들었다고? 어이? 어떻게 들은 것인가? 혹시 이 방에 도청기라도? 메이어스는 무너지지 않은 벽 한쪽을 툭툭 치며 쓰는 숨이 지었다. 이 벽 방음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낮에 돈키호테랬나? 저 애가 쩌렁쩌렁하게 말하는 거 다 들렸어. 어허허 그런 거군 그래. 좀 부끄러워도 좀 해봐라 좀. 자 그럼 자기소개도 다 한 것 같은데 도시악을 처단한 해결사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럼 이게 좋겠군. 최강전설의 이겼어. 붉은 안개 이야기부터. 야 붉은 안개 언급하는 거 처음 아닌가? 야 돈키야 너도 앉아봐라. 내가 붉은 안개의 개쩌는 이야기를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로보토미사부터 내가 그 붉은 안개랑 사람 내가 친구 먹고 그랬거든. 같이 술도 먹었어. 앉아봐라. 내가 개쩌는 이야기를 몇 개 해줄게. 걔가 말이야 스스로 애고각성을 해가지고 가리온이라는 조율자도 잡았다니까. 물론 조율자가 방신자 이겼어. 에이 조용히 자긴 글렀네. 히스클플리시는 시끄럽든 말든 누우면 1분도 안 돼서 주무시잖아요. 이게 무슨 누굴 밀은 곰탱이로 하나. 나도 시끄러우면 대체 뭐가 아니랄 걸까요? 미라면 그 자체인데. 그렇게 화내시더니 제일 먼저 주무시네요. 바닥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든 히스클프 외에도 몇몇 수감자들이 숙면에 들었다. 루틴을 위해 수면에 들어간 메르소, 휴식을 승인받고 몇 없는 천이불을 차지한 파우스트. 어제부터 나를 찾기 위해서 밤새 돌아다녔다던 다른 수감자들도 조금씩 잠에 든다. 한편 칠바이 옆에 일과요? 하지만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돈키호테는 도통 졸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쟤는 혈기인걸. 설마 밤을 새우는 건 아니겠지? 오. 메이어스도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은 상관없나 싶긴 한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직 잠에 들지 않은 아미아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돈키호테 씨가 말하는 도시는 정의로운 해결사와 가슴 벅찬 모험을 가득하네요. 그 돈키호테가 되게 밝은 쪽만 말해서 그렇지 23구나 21구나 뭐 머리나 K사 얘기나 하면은 아닐걸?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일들이신가요? 아니요, 그럴리가. 돈키호테 씨의 이야기는 대체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직접 겪으신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셔서 쉽지 않지. 맞지? 전부 남의 이야기냐면 그건 또 아니라서요. 돈키호테 씨가 직접 겪은 일도 섞여 있을 거예요. 라만차 랜드에서 본 연극들이 떠올랐는지 이스마일은 모호한 표정으로 아미아의 말에 답했다. 그렇지. 야 까놓고 말해서 발이 싸운 거 직관한 것도 사실상 특색 싸우는 거 본 건데 특색이랑 일권속 역대급 현장을 본 건데 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저런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나오겠어. 정의로운 해결사니 뭐니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진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잖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로드스 아일랜드도 평범한 제약회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응? 왜 그래? 아니 메이어스 씨랑 잠깐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그레고르 멋지다. 혹시 듣고 있었던 걸까? 뒤늦게 돌린 시선에 보이는 건 돈키호테의 말에 열렬히 호응하는 메이였을 뿐이었다. 그 다음은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을 보며 오티스 나리가 말하길, 고작 그 정도 그릇을 지닌 주인의 명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 했단 말이냐. 이 오티스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예의를. 예? 팔짱대 아니냐 이거? 팔짱대 흑수 그거 같은데? 흑수나 솔다토? 어느새 이야기하더라. 홍원에서의 모험까지 넘어왔고. 맞네. 돈키호테의 본의 아닌 날조를 견디지 못했는지 눈을 감고 있던 오티스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젠장, 니 녀석 지금 무슨 헛소리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아하하. 원래 모험담이 그런 거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는 삭막하잖아. 고야함이 지나간 마을엔 그럴듯한 기록이나 서적 하나 남아있지 않아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살면서 꼭 들어보고 싶었어. 이베리아는 입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지만 반대로 떠나는 이베리아인들은 잡지 않고 있어요. 혹시 이곳을 떠나실 생각은? 국경 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중간에 재판소의 관리를 받는 대도시를 거쳐야 할 거야. 재판소라는 곳을 제법 꺼려하는 것 같군. 왜지? 이 마을은 재판소에 질려 도망친 사람들이 모인 장소거든. 혹시 그 재판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너 재판하니까 너 그 트리거 눌리지 지금. 싱크라 2단이라니 이러는 거. 싱클레어는 재판소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질려. 내 이럴 줄 알았다. 도망쳤다는 말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칼크프 마을에서 보았던 못과 망치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겠지. 재판소는 이베리아가 혼란에 빠졌을 당시 권력을 잡은 곳이라고 캐시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에 속한 재판가들은 법같이 아니 사라지는 이베리아의 도시들 검과 등불을 들고 나서 지켜주는 이베리아의 수호자들이라고. 그럼 좋은 분들인 거 아닌가요? 맞아, 좋은 사람들이지만 심해교회 15를 신봉하는 그 단체와 연관된 일이라면 재판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뭐? 그 괴물들을 신봉하는 단체가 있는 겐가? 사이비 종기는 어디 가나 극성이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은 것 같아요. 10원 때문에 이베리아가 이 모양이 됐거든.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다 잡아가버려. 이베리아가 현재의 상황이 된 이유가 10원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것들이? 귀찮긴 했지만 그 정도 힘을 가진 것 같지 않았는데. 아무튼 나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긴 한데 심해 교회를 색출하기에 재판소에서 무고한 사람들 여러 처형했대. 정의로워야 할 자들이 어찌 그런 극악무도한 합리적인 선택이군.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위험 요소였겠지. 맞아, 그때 나를 위한 온 가족이 죽었다고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베리아에 있어 재판소 다시 영광을 되찾은 영웅이지만 할아버지에겐 그저 삶을 괴롭게 만든 존재였어. 그래서 이 마을까지 도망쳐온 거야. 재판소에 눈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그런데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원장 너무 그러니까 말이세. 부족하지? 그렇지 않은가. 알아. 하지만 나름대로 살다 보면 지낼만한 곳이야. 너희 덕분에 새로운 길도 열렸으니까. 새로운 길? 슬슬 피곤한데 자야겠다. 내일 배수리하러 갈 거지? 진짜 밤 전이 안 됐구나. 이야기 재밌어서 내일도 너희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그 촌장 배신해가지고 바다에 바치는 거 아니냐? 심해교단 그쪽에다 바치는 거 아님? 도시는커녕 외곽조차 않을 수도 있는 의문스러운 세상. 하지만 힘든 삶을 보내는 건 누구나 똑같은 듯했다. 아니 진짜 뭐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야 잠깐만, 목이 너무 아프다. 야씨, 아직 챕터 3 상편도 안 깼는데 왜 이렇게 목 아프냐. 돌아버리겠네. 잠깐만, 목이 조금 아파서 잠깐만. 잠시 휴식. 목이 빠질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해야겠죠. 아 드디어 싸운다. 마사스오.
이런 군주가 나선다. 참 주군께서 흑수 의로 흑수 보는 눈은 있네요. 어디서? 명을 이제야 배우던 뭐 당연히 이 방송을 덱으로 가봐야죠. 방송을 키겠다. 엄청 크잖아. 이베리아 이 정도의 규모의 선박이 남아있다니 놀랍네요. 와, 선박 개 이쁘다. 여기에 배 이름이 적혀있다네. 리벨리온 드 라스마사스라고 불리는 곳. 라스마사스의 복수? 대중의 반역. 선박치고는 특이한 이름이구려. 아, 라스마사스가 대중이란 뜻이구나. 집 앞 연못에 있는 배와 비슷해 정감이 간다는 호루의 말이나 데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라고 이스마일의 첨언이 있었지만 진짜 홍루집은 역대급이긴 한가 보다. 아니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네 리얼 와서. 그럼에도 맷피스터 팰레스나 쪽빛 노인의 배에 비하면 엄청 큰 배였다. 나는 커봤자 맵피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하루 이틀 안에 수리되는 거 맞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큰 고장은 마을의 주민들이 이미 수리를 마쳐둔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마을 주민들이 고치지 못한 몇몇 부품의 결함뿐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력기관같이 파우스트에게도 생소한 부품이 망가지지 않은 이상 적어도 남아있는 고장에 관해서는 파우스트가 충분히 그 해결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티스가 자신감 넘치게 말지만 배를 보고 있다 보면 기묘한 불안감이 자꾸만 든다. 왜일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영 꺼림칙한 기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히 살펴봐줘. 배가 가라는 경우는 대호수대로 충분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단테. 메피스토 팰레스와는 달리 이 배에는 부력 발생 장치도 프로펠러도 조타 장치도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극히 간단한 일이죠.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어도 되겠지? 올라가는 건 저쪽에 있는 밧줄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저쪽 아래에 리프트 같은 게 있었어요. 타기만 하면 위로 올라가지더라고요. 안정성은 어제 전부 확인해 두었습니다. 리프트에 탑승하죠. 진짜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 맞지? 지금도 떠 있는 걸 보면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테 씨. 그렇다면 다행인데. 야, 너희들 여기 있을 거냐? 우리 먼저 간다. 아니야, 아니야, 갈 거야. 수감자에 따라 마사스호 선교 안쪽으로 들어가자. 외관만큼이나 화려한 선교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개 좋은데요? 아 진짜 개 좋은디? 이게 뭔 일이냐? 이거 진짜 금은 아니지? 여기 뭐 이렇게 사방이 반짝거려? 설레게. 미관적으로 만족스러우시대요. 하지만 사치스러워. 취향은 아니다. 역시 미니멀리즘. 우리 외에 메피군도 충분히 훌륭한 애만 이런 삐까번쩍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날 수 있다면. 파우스타 오티스가 만지고 있는 패널 옆으로 간 이스마일이 능숙한 손짓으로 수상한 패널을 만져보더니 무언가 알아낸 표정을 지었다. 보안이 무언가를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배 같은데 그런 것 치곤 안쪽이 되게 화려하네요. 이쪽에 좌표가 찍혀있네요. 실시간 좌표를 띄워주고 있는 모양인데 좌표상으로는 바다 한복판처럼 보인다만 섬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그림체가 너무 이뻐. 아니 거기 섬 같은 건 없어. 우와 깜짝이야. 아니 뭔 인기척도 없이 바로 뒤에 와있냐. 메이어스? 하하 뭘 그렇게 놀라니? 어제 내가 배 수리할 거냐 물어봤잖아. 진짜 오실 줄은 몰랐죠. 왜 이런 것을 목적지로 설정해 두었는지 모르겠군. 그 좌표에 커다란 도시가 여러 개 있거든. 에기르라고 해. 할아버지의 고향이야.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이오? 어째서 이 배를 수리해주는 것만으로 외지인 저희를 환영했는지 어째서 은인이라 부르는 것인지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뭐라는 거냐 쟤? 아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
오늘까지 보아왔던 마을의 상황과 촌장의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배의 수리가 갖는 이점을 메이어스 씨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히스클리프 씨에겐 다소 복잡한 추론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겉에 이를 풀어 설명해준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군요. 이 자식이 내 이해했어. 내가 설명해줄 테니 방망이는 내려놓고 이야기하시오. 저 제스탱이가 요즘 잠잠하긴 했지. 그래서 뭔 말인데 진짜 휘둘 생각 없었던 것인지 힘을 푼 히스클리프가 한숨을 내쉬며 방망이를 다시 어깨에 걸쳤다. 마을의 상황을 보아하니 식량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어. 먹는 것이란 대부분 말린 해산물이었으니 해안가가 위험하다고 했던 강조했던 스카디시 말을 생각해보면 그 말린 것들은 이 주변에서 잡은 해산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파로 무에르토로 올 때 챙길 식량이 아닐까요? 몇몇 사람들 무장도 하고 있었고 시타라는 괴물도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마을의 상태를 보면 쉽게 그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았어. 동의하오. 그렇다면 식량을 구해야 할 터인데 뭐 대충 알겠네. 저 꼬맹이랑 할아범이 고향에 갈 건데 동양이란 걸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까지 밥 메워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배를 수리하는 거 멈춰버린 계획까지 되살려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어라? 다들 왜 그러시나요? 아니 그게 표현은 좀 거치지만 일목요연한 히스클리프의 정리에 수감자들 하나같이 의외란 눈빛으로 히스클리프를 쳐다보고 있었다. 히스클리프가 못 배워서 그렇지 머리 자체는 똑똑해. 당연히 나도 포함해서. 이 안 입고 온 시선들 뭐냐? 야 설마 니들 내가 이런 눈치도 없을 거라 생각한 거냐? 훗 눈치 파악만큼은 인류군. 평소에 좀 바보같이 굴어서 놀란 거야. 아 님들 저 화장실 좀